안녕하세요. 실전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가성비가 생생한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꿀팁맘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 다낭 호이안 투어 7,500원이면 야, 너도 오토바이족 될 수 있어. 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다낭 여행은 휴양, 힐링 쪽으로 치중해서 계획을 세웠었다고 했죠. 미케비치에서 스핑을 즐기며 충분한 휴식을 통해 충전 완료 만땅했다면 관광 맛집 투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코스겠죠. 호텔 옆 오토바이숍에서 10만동 5천원에 대여를 했네요. 헬멧은 필수겠죠. 하지만 떼꾸작물이 줄줄 상태가 좀 그 시기에서 처음 쓰려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간지보단 안전이 우선이겠죠. 우리 부부는 CC였는데 그 시절 우리 신랑도 기동력 짱 오토맨이었거든요. 그땐 뒤에 매달려서 여기저기 참 많이 쏘다녔었는데 한 30년 만에 오토바이를 다시 빌려 타려고 하니 처음 한동안은 버벅거리면서 어찌나 운전이 서툴든지 계속 타 말어 진심 심각하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도 우째우째 타다 보니까 몸이 기억하는지 곧잘 타는 걸 보니 그제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샵 주변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2,500원어치만 넣고 출발했네요. 너무 적지 않을까 살짝 걱정됐었는데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왔다 갔다 하며 여기저기 스팟 다 둘러보고도 기름이 제법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납 전 마지막으로 어제 도보로는 도저히 너무 멀어서 중간에 유턴해서 돌아왔던 미케비치 해변로를 따라 끝까지 달리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옛날 시시였던 젊은 커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진심 설레기도 하고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간중간 대리석 공장이 많았어요. 더 넓은 공원에 여러 종류의 조각품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제 눈엔 조각공원에 세워져 있는 예술작품처럼 보이더라고요. 공짜로 아침부터 예술적 감성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대리석 공장 너머 블로그에서 봤던 오행산이 보이네요. 봉어리가 5개로 나무, 흙, 물, 불, 금을 의미한다고 오행산이라고도 부르고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뒤덮여 있다고 마블 마운틴이라고도 부르는 이 산은 500년 동안 손오공이 갇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죠. 이 산에서 대리석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래서 주변에 대리석 공장이 많았던 거죠. 꽤 달려왔는데도 베트남엔 신호등이란 게 없어요. 완전 시내 중심가에서 본 신호등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차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게 있을 텐데 도대체 뭘 보고 서고 달리고 하나. 우회전, 좌회전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내 갈 길만 쭉 가다가 눈치껏 앞차 뒷공문이 따라서 크게 방향 돌리고 너무 주먹구기식이라 타는 내내 긴장되더라고요. 어제 신호등이 없는 미케비치 해변에서 도로를 못 건너서 진땀 뺐었는데 오늘 운전자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클락션을 울려대더라고요. 마치 그 소리가 수십 톤이 넘는 대형 트럭이 앞에서 알짱거리는 오토바이 겁주려고 계속 빵빵거리나 싶어 뒤돌아보면 작은 소형차더라고요. 어마무지 큰 소리를 내려면 개조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될 텐데
여행 내내 베트남 사람들이 표정도 밝고 친절하다며 머지않아 급발전할 것 같다고 칭찬했었는데 운전면허는 딱지점이었어요. 오토바이족 맨 앞 1번은 완전 비추예요. 무대포로 들이밀고 갈 배짱도 없고 그걸 용기라고 착각하고 무작정 달릴 정도로 무모하지도 않은 제정신 똑바로 박힌 오토맨이다 보니 최대한 몸살이면서 앞에 차 눈치껏 따라가기만 하는 2번이 속 편하더라고요. 호이안으로 가는 길은 한적한 시골 국도였어요. 작은 마을들, 그곳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현지인들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 강 너머엔 전통 방식 양식장도 보이네요. 쫙 펼쳐진 논을 갈고 있는 금 물소가 보이는데 곡선으로 굽은 뿔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얼른 내려가서 달려갔죠. 이런 이국적인 물소를 배경으로 한 컷 찍어줘야 제맛이거든요. 먼저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서양인도 보이네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모여들자 그 농부는 손가락 2개를 가리키며 물소 등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1,000원이면 물소 등 위에서 인생컷 한 컷 찍을 수 있는 거죠. 어찌나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든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부업인 것 같았어요. 우리처럼 오토바이로 투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로 투어하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달리다가 멋진 뷰가 있으면 바로 멈춰서 달려가서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호이안 올드타운에 도착했어요. 구시가지를 따라 상점 거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홍등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베트남스러운 이국적인 거리가 참 멋있다고 느꼈었는데 내원교 위에서 바라본 물만 깨끗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2% 정도 살짝 아쉽더라고요. 이곳에서의 관광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코스인 다낭으로 향했네요. 11월 달이지만 열대지방은 다르네요. 짧은 반바지 타림으로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하루를 투어하고 나니 허벅지랑 얼굴이 시커먼스가 되어 현지인이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다낭 시내는 조그만하거든요. 한시장, 콩카페, 핑크 대성당, 용다리까지 근접해 붙어 있어서 도보로 반나절 정도면 코스를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낭 성당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다낭에 세워진 유일한 성당이라고 하네요. 100년도 더 된 월남전이라는 큰 전쟁까지 다 치른 이국적인 성당이 시내 한복판에 떡하니 세워져 있는 건 꽤 신기했어요. 이곳은 현지인들은 거의 찾지 않고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한국인, 중국인, 서양인 제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이 유명한 관광 스팟이 맞긴 맞나 보네 싶더라고요. 다음 간 곳은 한시장이었어요. 앞쪽으로 꽃가게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지나갈 땐 꽃향기가 참 좋네 싶었는데 안쪽으로 들어서자마자 젓갈 냄새가 역하게 나는 것이 오래 못 잊겠더라고요. 빛이 나다시피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우자이, 슬리퍼, 가방 같은 것을 파는데 우리가 지나가면 4,000원, 4,000원 이라고 호객행위를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진시장과 비슷한 느낌? 암튼 어느 나라에 가도 한두 군데는 있을 법한 재래시장이었어요. 우린 이곳 금은방에서 환전을 했어요. 네이버님이 이곳이 환율을 잘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한낮이라 덥기도 하고 목도 말라 콩카페를 찾았어요. 블로그에서 소개가 많이 된 곳이라 그런지 한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더라고요.
메뉴판도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 할 줄 아는 사람도 많고 암튼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곳이었어요. 이럴 때 보면 동남아 쪽에선 한국 관광객들이 꽉 잡고 있는 듯한 파워가 뿡뿡 느껴지네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용다리 중간에 급하게 멈춰서 인증샷 한 컷 찍었는데 너무 가까이라 다 잘리네요. 나중에 저 멀리 광장에서 위치 선정, 구도 다 정해서 찍으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약간 괜한 짓 했더라고요. 첫날 공항에서 택시를 불러 호텔로 올 때 기사님이 이 다리를 가리키며 용다리 용다리 하던 게 떠오르네요. 베트남에선 택시 요금 바가지 쓰기가 쉽다고 하던데 그랩 앱 설치해서 부르면 예상 요금이 미리 알려주고 요금 때문에 맘 상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트렁크에 있는 캐리어도 알아서 내려주시고 친절하시고요. 호텔 루프탑 수영장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수영할 때 멀리서 보이던 용다리 야경도 멋졌었거든요. 마지막 코스는 손트라 야시장. 더운 날씨 탓에 콩카페에서 스무디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씩이나 마셨는데도 또 시원한 음료수가 땡기네요. 이곳은 가오슝 야시장과 많이 비슷했어요. 가게에서 파는 메뉴도 기념품, 음료수, 오지, 해산물 가게가 주류를 이뤘었는데 전날 미케비치 해변 주변에 있는 해산물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또 약간의 흥정이 들어가면 애누리도 해주시고요. 이런 게 야시장의 매력이겠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1일 투어를 했어요. 지루할 틈 없이 액티브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 모든 관광을 다 했는데도 교통비라곤 대여료, 기름값 포함 7,500원이면 충분해요. 가성비가 사랑스러운 가격. 베트남 여행할 때 하루 정도는 이 스케줄로 여행 계획 세우시는 걸 강추드려요. 낯설기만 했던 베트남 교통 문화가 슬슬 익숙해질 때쯤 오토바이를 반납했네요. 호텔 건너편에 반새우 맛집이 있더라고요. 우린 모르고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반새우랑 새우튀김을 시켜서 먹는 순간 우와, 이 맛 무엇? 완전 존맛탱! 찬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반새우는 월남선처럼 라이스페이프에 야채랑 숙주가 들어가 있는 바삭바삭한 계란지단 같은 것을 올려놓고 싸서 소스에 찍어 먹는 건데 독특하고 매력적인 맛이었어요. 새우튀김은 완전 대박! 눈꽃처럼 바사삭 부서지는 튀김옷이 일식집에서 맛보던 바로 그 새우튀김이었어요.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랄까? 사장님은 한국인이셨는데 베트남인 장모님이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오던 곳으로 맛집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집이더라고요. 여행할 때마다 소문난 맛집 여러 집을 가봤지만 이 집이 리얼 엄지척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뒷날 공항 가기 직전에 들러서 또 포장해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또 먹었네요. 하지만 튀김은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인데 그땐 솔직히 NG였어요. 전 자유여행할 때 짬내 폴폴 나지만 가성비 갑인 이국적인 특색을 생리얼 체험하며 재미를 찾아가는 컨셉 위주로 여행 스케줄을 짜거든요. 소서민인 저희 같은 사람이 목돈 안 들이고 해외여행이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다는컨대 최고봉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 여행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꿀팁 전화로 찾아올게요. 그때 꼭 다시 만나요. 안녕!